형들, 요즘 뉴스 보면 삼성전자 파업, 주가 급등락, 여기에 삼성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국민성장펀드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감잡기 솔직히 쉽지 않지? 이게 다 따로 노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국 반도체에 얼마나 레버리지 걸 거냐, 얼마나 장기 자금 넣을 거냐 라는 한 줄로 정리되는 흐름이야. 이 판을 이해하면 단기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들하고 흐름을 타는 사람들 성과가 완전히 갈릴 거라서 오늘은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서 설명해 볼게. 먼저 삼성전자 파업 얘기부터 짚자. 오피니언 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5월 20일 밤 10시 30분에 사내 공지를 올려서 5월 20일에서 6월 7일 예정이던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어. 대신 5월 23에서 28일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고 그 사이에는 정상근무를 들어가는 구조야. 연합뉴스TV 보도 보면 이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임금 6.2% 인상, 그리고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반도체 부문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체계를 짜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기본급은 더 올려주고 반도체 잘 되면 파이도 더 나눠 먹자. 대신 총파업은 일단 접자는 딜이야. 이 파업이 왜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었냐면 만약 실제로 10일, 20일 가면 어떡하냐 이 시나리오 때문이야. 한국경제나 다수 기사에 인용된 분석을 보면 파업이 현실화되면 평택 공장 생산의 절반이 멈출 수 있고 손실이 하루 최대 1조 원, 길게는 누적으로 3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 YTN 인터뷰에서도 노조 측 추산 피해액이 20조에서 30조 수준이라는 언급이 나왔고 경제 6단체도 삼성전자 파업은 국가적 기회 손실이라며 긴급 조정권까지 거론했지. 형들 입장에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슈퍼사이클 와서 디램 가격이 2배, 3배 가는 구간에 삼성 생산이 멈추면 단기적으로는 경쟁사인 하이닉스가 웃어도 한국 반도체 전체 디스카운트가 한 번에 걸릴 수 있다는 거야. 삼성 비중이 코스피의 약 25%를 차지하니까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는 거고. 그래서 파업 유보 뉴스가 나온 뒤 시장 반응이 그렇게 과격했던 거야. 하루 전에만 해도 파업 가면 영업이익 10조 원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와중에 실제로는 총파업 몇 시간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들어와서 밤샘 교섭으로 잠정 합의를 끌어낸 거니까. 불확실성의 끝단에서 갑자기 최악은 피했다로 분위기가 뒤집힌 거지. 이 타이밍에 코스피가 7에서 8% 급등하고 삼성전자도 하루에 8% 넘게 튀어오르는 리레이팅이 나온 건 순수 실적 기대감이라기보다 국가대표 기업이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장이 빼버린 효과야. 여기까지가 파업에서 주가 1차 스토리고 이제 두 번째 축인 레버리지 ETF를 보자. 전자신문 다음 기사에 따르면 이달 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한꺼번에 16개나 상장될 예정이야. 구조를 보면 2배 레버리지 ETF가 14개, 반대로 떨어질 때 2배 먹는 인버스형이 2개, 합쳐서 16개야. 전부 다 반도체, 그 중에서도 삼성하이닉스라는 한국 증시의 가장 변동성 큰 코어 자산에 레버리지 레벨 2를 넣는 상품인 거지. 문제는 타이밍이야. 한쪽에선 파업 유보로 리스크는 줄었으니 이제 반등이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에선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덕분에 2에서 3년 반도체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2배 레버리지 상품이 깔리는 거야.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ETF 시장에서 특정 섹터 강세가 나오면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 개인 자금이 주로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고위험 상품으로 몰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삼성 케이스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형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파업 유보가 레버리지 투자 면제부는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반대야.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정리한 것처럼 삼성전자 파업 이슈는 본질적으로 단기 주가 악재이자 불확실성 요인이었고 투자 관점에선 지속기간, 생산 차질 여부, 비용 증가 규모, 업황 사이클이 핵심 체크포인트야. 지금은 이 중에서 총파업 지속기간이라는 최악의 변수 하나가 빠진 거고 나머지 변수는 그대로 남아있어. 임금 6.2% 인상은 고정비 영구 증가고 성과급 재설계도 향후 이익잉여금 분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기에 HBM 포함 메모리와 파운드리 경쟁 구도, 엔비디아, 빅테크, 캐펙스 추이가 더해지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축, 국민성장펀드를 끼워 넣어보자.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5년간 150조 원을 반도체, AI,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 밀어넣겠다는 프로젝트야. 이 중 개인이 직접 들어가는 국민 참여형은 6천억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구조를 보면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이 붙어 있어서 성장 섹터, 장기 투자 통로 역할을 해. 여기에 반도체 비중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자펀드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삼성 하이닉스와 그 주변 소부장, 장비, 전력 인프라까지 전 생태계에 중장기 자금이 깔리는 셈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버리지 ETF는 1일 단위로 수익률을 2배로 맞추는 구조라 장기 보유 시 지수보다 수익률이 확 왜곡될 수 있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최소 3년,
사실상 5년 락업이 전제된 자금이라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야. 전자는 단기 변동성 증폭기, 후자는 장기 바닥 자금이야. 둘 다 반도체와 AI 쪽을 향하지만 시간이 다른 거지. 정리하면 형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이거야. 한쪽에선 삼성 파업 유보로 단기 공포가 걷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불이 지펴졌어. 여기에 2배 레버리지 ETF가 깔려서 하루 5% 움직이면 내 계좌는 10% 출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로 5년간 1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장기 자금을 첨단 산업에 공급하려고 해. 즉, 뉴스 헤드라인은 파업, 급등, 레버리지지만 바닥에는 장기 성장 자금이 깔리는 모양새야. 그럼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 우선 파업 관련해서는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는 5월 28일 전후까지는 재차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해. 만약 부결돼서 재파업 카드가 다시 나오면 시장은 또다시 생산 차질에서 손실 규모, 글로벌 고객 이탈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려 들 거야. 그 구간에서 2배 레버리지로 풀베팅한 계좌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고, 반대로 합의가 최종 통과되면 노사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빠지면서 삼성, 하이닉스에 조금 더 안정적인 멀티플을 줄 명분이 생겨. 이때는 레버리지보다 일반 ETF나 현물 비중을 늘리면서 파업 이슈가 아닌 업황과 실적으로 싸우는 구간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국민성장펀드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 이건 3에서 5년을 보고 들어가는 구조라 파업이 있든 없든 내세 기준 세율, 다른 공제 항목, 현금 흐름을 먼저 보고 이 돈 5년 동안 안 써도 되냐부터 체크해야 돼. 세제 혜택까지 감안한 기대 수익률이 예적금, 일반 ETF보다 의미 있게 높다고 판단되면 반도체, AI 비중 높은 자펀드 선택해서 연간 한도 내에서 분할로 담는 거고, 여기서는 단기 변동성보다 장기 성장성이 더 중요하니까 오히려 파업 같은 이슈로 반도체 관련 자산이 눌릴 때 계단식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해. 레버리지 ETF는 딱 반대로 생각해야 돼. 얘는 오늘, 이번 주가 중요해. 파업 뉴스, 엔비디아 실적, 미국 금리, 환율이 동시에 엮이기 때문에 하루 5% 움직임도 자주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형들한테 현실적인 전략은 이거야. 전체 자산의 일부, 잃어도 생활이 안 흔들리는 수준에서만 레버리지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메인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현물, 일반 ETF, 국민성장펀드 같은 장기 자금으로 구성하는 거. 삼성 파업 같은 사건은 이 구조를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 등에 가깝지 레버리지 풀베팅 신호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자. 많은 형들이 파업 유보했으니 이제 반도체 불패니까 걱정 없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해. 파업 유보는 리스크 제거의 한 조각일 뿐이고, 앞으로 실적을 좌우하는 건 디램 가격이 실제로 2배, 3배까지 가느냐, 엔비디아와 빅테크 캐펙스가 어느 속도로 유지되느냐, HBM 경쟁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야. 이게 잘 풀리면 국민성장펀드와 레버리지 둘 다 돈 버는 환경이 되겠지만, 업황이 꺾이면 레버리지는 손실 확대 기계가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형들, 결국 게임의 롤은 간단해. 파업 뉴스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크기를, 레버리지는 변동성의 강도를,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시간을 바꾸는 도구야.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쓰는 사람이 섞어서 쓰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훨씬 안정적으로 시장에 남을 수 있어. 오늘 얘기 잘 기억해두고 뉴스 한 줄 나올 때마다 이건 레버리지로 반응할 일이냐, 아니면 장기 포지션을 조정할 타이밍이냐 한 번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형들 계좌가 변동성의 희생양이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하는 쪽에 서길 바랄게. 언제나 이렇게 변동성의 구조까지 해부해주는 경제냥 박사단양